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문제가 됐던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실제 유임설, 보직 이동설 등이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임기 3년이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신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파문에 이어서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사태, 김영한 그렇죠.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사태, 그리고 김무성 대표 수첩 파문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모두 국정 운영 2년 차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이 같은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내용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소위 대통령 주변 인물들, 네. 이분들의 권력 다툼으로 봐야 할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또 이게 이제 발전되면서 그 안에 내재해 있던 친박과 비박 간의 권력 싸움, 이게 이제 이 음종환 씨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걸 다 덮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걸 다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인사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2년 차인데 불구하고 이게 마침 레인덕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원인은 결국 인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인사 잘못이라는 게 우리가 윤창중 씨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은 그 소리가 좀 들어갔습니다만은 수첩 인사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윤창중 씨 파동 이후로 인사에서 대통령이 실패한 게 수없이 많았었거든요. 네. 뭐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이 그 수첩에 의존하는 인사를 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인사 잘못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사 잘못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처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인사로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인사는 뭐냐? 그동안에 국민들이 지적했던 수첩 인사는 이제 수첩이 고갈됐다고 봐야죠. 네. 고갈됐으니까 최근에 와서는 인사가 공개도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인사를 쇄신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수첩 인사를 통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사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터져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잘못이 터져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수첩 인사에서 나왔던 잘못된 그 후유증을 정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행태가 또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 청와대가 그 항명 사태도 일어나고 수첩 파문도 일어나고 뭐 이 박지만 정윤의 이 싸움도 일어나고 문고리 3인방 이런 내용들이 모두가 인사의 잘못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처방도 역시 인사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깨끗하게 이번 차제에 잘못됐던 내용들을 이게 말하자면 적폐입니다. 네. 잘못된 내용을 싹 걷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인사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사 잘못을 쇄신하는 인사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또 소폭 인사 등등으로 하는 걸 봐서는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뭔가 인적 쇄신을 해야 하는데 실제 지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 인적 쇄신 발표가 있지 않겠냐 이런 국민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보기 좋게 빗나간 상황인데요. 예. 앞서 지적해 주신 그 인사 문제의 핵심 정점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뭐 유임설 보직 이동설 뭐 이런 등등을 흘리면서 실질적으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사 조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월 청와대 인사 개편 때 이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알려진 비서관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예상은 네. 소폭 개각이다 이렇게 뭐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네. 소폭 개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인사 쇄신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는 봐야죠. 그러나 하나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 확 이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충격을 좀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이 있구나. 국민들이 내가 했던 이런 이 방식을 원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조금 느껴서리라 생각하는데 그 느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충격이 좀 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스스로에게. 네. 근데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상컨대 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른 차제에 김기춘 실장 등 문고리 3인방 다 정리하고 네. 새로 나가야 된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국민 일반의 요구예요. 네. 근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단지 비서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참 착각이세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측근에 있는 그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요. 장관보다도 더 힘이 세다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도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만 비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참 이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문고리 3인방 등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힘은요. 네. 장관보다 훨씬 셉니다. 어디서 그런 걸 느끼십니까? 뭐 장관보다 더 세다. 사례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수석도 아니에요. 네.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과거에 자기가 그 근무를 해보니까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자기 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그게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문고리 3인방은요. 장관보다 더 그냥 기세등등합니다. 그걸 대통령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본인은 단지 비서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단지 비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은 나라 전체가 그냥 이런 사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문고리 3인방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입속이 혀처럼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네. 그러나 적어도 박지만 정윤의 이 상황을 둘러싸고 문고리 3인방이 드러난 이 상황에서는 소위 읍참마수하는 기분으로 잘라야 합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김기춘 실장이 해야 할 역할인데 김기춘 실장이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요. 네. 내가 책임지고 다 몰고 나가겠습니다. 각하 이번에 정리하십시다. 네.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면서
문고리 사장도 같이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위하는 자세입니다.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상태로 가면요. 또 터집니다. 두고 보세요. 조만간 또 터진다 비슷한 일이요? 또 터진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안 터지겠습니까? 네. 앞서 그때 가면 이제 늦어서 이제 수습도 못하는 상황이 빠질 거예요. 네. 앞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어느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인지 궁금합니다만 뭐 말씀 안 하시겠다니까 저는 더는 묻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요. 네. 어느 행정부이든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 어느 정부든 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모르세요 지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전직 행정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음종환 행정관의 행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예, 음종환 행정관의 그 상황이 잘 보여주는 상황인데, 네. 음종환 씨는요 장관이고 국회의원을 다 자기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태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게 좋은 사례예요. 네. 그래서 음종환 개인만 나무랄 문제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시스템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행정관이고 이 수석이고 다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이런 자세가 없으면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국민들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저 뭔가 심각하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문고리 권력 3인방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임하거나 보직 이동하거나 뭐 이 역할을 좀 바꾸면 어떻겠냐 뭐 이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 건데요. 이런 박 대통령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다 이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런 실수를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더 심한 실수에 좀 빠져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그걸 깨우칠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럴 거예요. 그 시간 지나갔습니다. 그러려면은. 네. 지금 이걸 깨우치시고 정신 차리셔가지고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주변 단속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건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누가 잘할 수 있는데 야당이 잘할 수 있어요. 네. 야당은 객관적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판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야당을 자주 만나서 무슨 내 앞에 이 걸리는 소리를 하느냐 그걸 듣고 평소에 못 듣는 소리를 듣고 그걸 듣고 아 이게 그런 게 있었구나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야당이 네. 하는 얘기를 야당이 하는 얘기 귀담아 들으면요 절대로 실패한 대통령 안 돼요. 그런데 야당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것은 굉장히 잘 안 듣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듣죠. 안 듣죠.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무위원들하고 티타임도 2년 임기 만에 처음 하셨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하고 자주 만나기를 기대하기는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 네, 장관들 대면 보고도 자주 안 한다는.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횟수와 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횟수를 비교해 보면은 참 깜짝 놀라죠.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기자회견 안 하잖아요. 네, 연례 행사죠, 연례 행사.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국민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네. 국민으로부터 매도 맞고 그리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비판받고 이러면 이게 수정이 돼요. 그리고 고쳐져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시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죠? 저는 안 했습니다. 아, 그때 참석 안 하셨습니까? 왜 참석 안 하셨습니까? 뭐 또 대상인 줄로 정확히 몰랐고 네. 뭐 대상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들은 다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랬던가요? 우리는 좀 몰랐는데. 그런데 그런 게 있었으면은 네. 청와대 쪽에서 알려줬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십시오. 네.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네, 지상보도로 그게 뭐 연락이 있는 건지 없는지 몰랐던 거죠. 의회와 연락 못 받았습니다. 네,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그게 그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대통령이 하실 제일 첫째 일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이 뭘 바라는지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네. 그것도 해놓고 그리고 정책도 짜고 뭐 국가 균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뭘 하시겠다면 실패하게 딱 돼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지 대통령이 주인이 아닌 나라입니다. 네. 주인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지표로도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네. 리얼미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35%, 39.4%까지 30%대로 다시 이제 주저앉은 이런 상황입니다. 네. 2월 청와대 인사 개편 박근혜 대통령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싹 다 갈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뭐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 개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기회이거든요. 네.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3인방을 내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쳐야 되거든요. 내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내쳐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참 안 되는데 네. 적어도 이 문고리 3인방 정도의 충성심과 그 능력으로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건에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네. 그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문고리 3인방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많은 인재들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예전에 썼던 사람들만 쓰려고 그러고 보니까 그 안 좋은 얘가 참 좋은 얘가 윤창중 씨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주변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두루두루 다 보시면은 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수룩한데 그걸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서 싹 갈아야 합니다. 싹 갈아야만이 이게 지지율이 상승하고 네. 국가가 태평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갈등이 되풀이됩니다. 네, 이른바 청와대 안에 십상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십상시 문제는 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네. 우리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권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게 이제 드러나면은 대통령이 과감하게 그거를 잘라내야 합니다. 네. 권력을 쥐고 있으면 권력을 쥐고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네. 어느 집단이 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 초기부터 잘라내는 이런 그 과감성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은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뭐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도처에서 이제 사고가 터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도려내야 합니다. 네. 그냥 두면은 점점 더 이 환홍이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 수습 불가능한 상태까지 빠져듭니다. 본인 자신은 이제 옥죄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칼날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에게 지금 그거를 잘라내는 것이 자신도 이해하고 국가도 이해하고 모든 사람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대통령께서 좀 아셔야 되는데 네. 답답하네요. 알려드릴 방법이 없네요. 방법은 있습니다. 야당을 만나셔야 됩니다. 네. 야당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게 있구나. 네. 알게 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측근들은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새누리당도 그 얘기는 못합니다. 네. 그러나 야당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이 바라고 가는 길로 찾게 되는 거죠. 네. 야당을 만나는 만만큼 박 대통령이 유리해요. 좋아요, 결과는. 네. 박 대통령이 이번에 깨끗하게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결국 수습 불가능 사태에 이르러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그것이 칼날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이 점을 꼭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듭니다. 대통령 이 점은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방송은 뭐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들으시고 그런 시각이 있구나.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니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박 대통령 이번 인사 개편에서 정무특보, 홍보특보 이른바 특보단을 좀 만들어서 새롭게 좀 소통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다. 문고리 권력이 있는데 뭐 특보단을 신설한들 그게 뭐 되겠냐 이런 비판도 정치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옥상옥이 되고 좋게 말하면 오죽하면 저런 생각까지 하랴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럴 게 아니고 근원을 정리하는 게 정답이죠. 문고리 3인방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또 이런 사태가 옵니다. 이 특보단 만들어놔봐요. 특보단하고 이제 문고리 3인방하고 싸울란지 몰라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 왜 그런 그런 이게
고름이 생긴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그건 놔주고 위에다가 그냥 막히로만 바른다고 이게 낫습니까? 안 낫죠. 네,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앞서 계속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 상황 인식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연말정산 때문에요. 이것이 세금 폭탄이다, 이런 국민적 비판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세 거부 운동을 해야 되는, 납세 거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과격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의 어떤 생활적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실제 대통령한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관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통령은요, 박근혜 대통령은 독특하게 세상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청와대에 사셨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경호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셨어요. 시정에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모르셔요. 그래서 그런 모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네. 그분들하고 뒤섞여 보고, 그리고 그분들 처지를 실제로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행동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근한 사람들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서민이 처하는 상황을 잘 몰라요. 네.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기는 그런데,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모르세요. 그래서 최경환 장관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잘 시켜야 한다는데, 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은 맞지만은 그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 서민들은 참 어렵고, 그리고 이 조세 저항이라는 게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이 11.6 사태가 나기 전에 네. 부마항쟁이 났습니다. 네네. 부마항쟁 났을 당시에 그 경제적 바탕에는 조세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민심이 밑에서부터 내린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네. 심각한 사태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최경환 장관도 이거 우습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이러다가는 큰일 나지 싶어요. 네.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올해 부마항쟁, 11.6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만은 그런 위험이 일반론적으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이게 지도자는 이런 걸 아셔야죠.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면 천하의 가을이 온 줄 알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유명한 말인데, 어떤 조짐이 있으면 그 조짐을 읽고 해석하고, 이게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미리 대처를 해야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보면 큰일 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께서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현실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말정산 관련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홍보로 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은 그걸 바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누가 이렇게 했나 그 책임 추궁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네.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를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그대로 두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소수기업들, 소수대기업 재벌들의 경우에는 사내 유보금을 560조씩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국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거나 보탬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점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께서 법인세, 이게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네. 세수가 부족하니까 우선 쉽게 거둘 수 있는 게 이 근로소득세거든요. 네. 이거 그거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돈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근로소득세니까 그쪽에다
주안점을 두고 지금 이렇게 정세 조치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국가 재정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파탄이 나죠. 이게 법인세를 줄여주는 거는 뭐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다고 논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가면은 네. 이건 다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법인세 문제에 손을 안 대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부자 정세를 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대기업에 대한 이런 정세 조치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또 나서 이게 조세시장으로 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네. 이게 세수 문제를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면 최경환 팀으로서 이 해결이 안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최경환 팀을 바꿔야 됩니다. 최경환 팀을 바꿔가지고 경제팀을 바꿔서 새로운 경제 틀로 짜서 이 상황에 대처를 해야지. 네. 기왕 해오던 그 생각으로서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천만에 절대 불가능해요. 박 대통령께서는 소폭 개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폭 개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저는 김기춘 실장을 바꾸면서 네. 경제팀도 바꾸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침체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라고 저는 보죠. 네. 100%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요를 늘리려면요. 네. 적어도 시중에 돈이 나갈 수 있게끔 돈을 쓰는 사람들, 월급을 받는 사람들, 이분들이 돈을 쓸 수 있게 돼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가깝게는 이 공공 부분에 있는 말하자면은 비정규직들, 네. 이분들이 돈을 좀 쓸 수 있게 돼야 합니다. 그분들이 150만 원 받는 거를 200만 원 받게 만들면은요, 네. 경제 전망이 좀 나아집니다. 이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재벌이 돈 또 일종이제 가져봐요. 그분들 쓰는 거는 그분들 시당 걸레 먹고 밥 한 그릇 먹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돈을 50만 원을 더 받게 되면은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내수가 활성화돼.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OECD에서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네. 내수를 진작시키려면은 다 안 되니까 공공 부분에 있는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을 시켜가지고 네. 내수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경제 처방을 내서 좋은 방식이다. 네. 권유하는 상황이고 기재부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만 끄떡끄떡하지 실제로는 안 해요. 저는 참 그 이치를 모르겠습니다. 인정하면서 행동을 안 합니다. 심각합니다. 법인세 부분에서 세수가 안 되니까 계속 근로소득세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돼요. 네. 일단 법인세 부분을 정직하게 이제 거두겠다. 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한테 과도하게 줬던 이런 혜택을 줄여나가야 돼요. 줄이면서 기업을 건강하게 커 나가도록 해야지. 기업들은 법인세 빼내니까 산업유보가 뭐 잔뜩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최경환 경제팀은 갈아야 한다.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돼서 그 청와대 행정관의 만용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박 대통령은 뭐 이렇게 따끔한 비판을 했습니다. 문건 배우설 논란에 대해서 공직자 전체를 먹칠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자, 우선 행정관의 이런 취중 행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네. 권력에 도취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가 천하에 다 지가 쥐락펴락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엄정한 개인만 나무랄 게 아니고 그 위치에 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 쉽게 일어납니다. 네. 그거를 대통령이 따끔하게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끼워주셔야 합니다. 그 행정관이고 수석이고 비서관이고 다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문고리 3인방이 엄정한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만 몰라요. 대통령만 모른다. 예. 이 엄정한 사례에서 대통령이 깨우쳐야 되는데 네. 문고리 3인방은 훨씬 더해요. 훨씬 더하다는 걸 대통령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엄정한 사태에서 좋은 걸 느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는 엄정환이 왜 저랬을까? 엄정환만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 아니구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청와대 내에 있는 모두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구나. 특히 문고리 3인방이 엄청나게 그런 일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사태를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엄정한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것은 음종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지적됐던 청와대 십상시라고 불리는 행정관 전체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문고리 3인방은 더 막대한 권력 행사를
했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문고리 3인방은 더하다라는 말씀은 뭐 앞서 뭐 여러 언론에서 지적됐던 뭐 금융권 인사에 개입했다라거나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라거나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밖에 또 다른 사례를 혹시 우리가 또 모르는 그거는 이제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또 수탁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만 그거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엄정함보다 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음행정관 사태 직전에는 그 김영한 수석의 항명 파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라면서 그냥 국회 출석을 거부해버린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뭐 청와대 내부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자, 이 정도로 청와대 기강이 무너졌다면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어떻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상태로 봐야 됩니까? 물론 이 김영한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있으면요 이런 행위를 그냥 스슴찮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늘 아래 자기가 최고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뭐 얘기해도 뭐 항명해버리고 특히 국회를 보는 시각은 국회? 너희들은 뭔데 날 부르냐? 뭐 이런 시각이에요. 그런 이 판단들을 하고 근데 그만두면 그만 아니냐? 이런 이 오만에 빠져 있는 거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예? 무책임한 행태 아닙니까? 무책임할 정도가 아니죠. 네. 오만하게 짝이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회라는 데가 어딥니까?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네. 국민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정언을 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나가겠다 한다는 건 나는 국민 위에 있다. 이런 소리밖에 들으겠습니까? 그리고 비서실장이 명해서 국회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사퇴를 하더라도 사표를 내더라도 사표가 수리되는 순간까지는 그 명을 따라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 그만두면 내가 그뿐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이게 이제 그 문화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행태예요. 좋은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김영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구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행태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거의 공직기강은 완전히 해이해졌다. 기강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함께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음종환 행정관이나 김영한 수석이나 전부 이것은 뭐 개인적인 일탈이다. 개인적 행동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청와대 내부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마음대로 말하면은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한다고 봐야 아이고, 예,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박근혜 정부 올해 3년 차 집권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3년의 임기가 남았는데요. 자, 우선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 뭐 2년 동안 굉장히 마른 무성했으나 제대로 된 것은 없다.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지 않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년 차를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요. 참 답답한 게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나. 뭘 내세울 수 있을까. 뭘 한 게 있나. 너무너무 답답해요.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꼬이기만 만들고 시끄럽게만 만들었지 뭔가 시원시원하게 이게 뭐 잘 풀리구나 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제대로 된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인사가 엉망이었고 이게 수첩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일을 처리했으면 절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그 엉터리를 싹 정리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 잘한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4대강 문제, 자원외교, 사자방 하나도 정리 안 하고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전임 대통령이 했던 거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이랬을 텐데 아무것도 그 눈에 보이는 잘못을 그냥 덮어놓고 뭐 하려니 할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게 뭐가 나옵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시간만 보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3년이 남아있으니까 이 3년 기간 내에 좀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원시원한 게 뭐냐? 잘못한 것을 정리를 해야죠. 우선 자신이 잘못한 것, 지금 인사 잘못한 것 정리해야 합니다. 김주실장 나갈 때 그때 싹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수첩에서 잘못됐던 부분 싹 정리해서 나가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있었던 그 사자방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네. 이거 잘못된 거다.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잘못한 책임 추궁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렇게 안 하도록 못을 땅땅땅땅 박으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나가면은요 경제 문제로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최소한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청소하는 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깨끗이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깨끗이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한 뒤에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써서 국민적 시각, 국민적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남은 3년을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주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새로 시작한다는 심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인간 그냥 대단히 이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연습할 때 생각하고 연습이요? 할 테니까요. 네. 지금이라도 네. 새로 시작하겠다 각오하고 싹 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시면은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 2년은 연습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3년 청소 똑바로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좀 쓰시라. 그게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얘기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3년차 임기를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 상반기에는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요. 올해 꼭 해야 될 정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경제 문제가 시급한데요. 네. 경제 문제를 정리를 하려면은 지금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합니다. 네. 사람이 하려면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와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재경한 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경제 틀로 가겠다. 3년 안에 적어도 다음 대통령이 나왔을 때 이게 빚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 이런 틀을 하나 만들어주겠다. 내가 적어도 3년 동안의 경제를 확 세워 올리지는 못하지만 토대는 네. 만들어 놓고 다음 대통령이 그 토대에 의해서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시면요.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 동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에 하실 일은 경제를 다져내 놓은 일을 하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놓은 일을 하고 다음 대통령이 넘겨주면은요. 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참 잘했다고 인정할 겁니다. 지금 뭐 성과를 내가겠다면은 그 성과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네. 그 엉터리 성과가 나오고 지금 재경한 팀은 엉터리를 눈앞에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제대로 된 틀로 하려겠다는 각오를 가진 경기팀으로 들어와서 이 틀을 짜줘야지 지금 재경한 팀들처럼 그냥 겉으로 막 하고 다음에 책임 안 질 이런 일들만 하는 팀들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나중에 다 역사가 다 정리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거라고 봐요. 역사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쇄신하려는 자세를 좀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감은 새로운 틀로 새 불에다 새수를 담는 심정으로 사람들 좀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사람은 넘쳐납니다. 훌륭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게 꼭 필요합니다. 쇄신하셔야 됩니다. 경제팀도 쇄신하고 청와대 측근들도 쇄신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 각오로 국정 운영을 하려는 각오를 좀 하시면은 그나마 남은 3년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렇게 돼야만이 박근혜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